얘들아 하이! 아니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만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야. 뭘 알아야지 우리가 원서를 쓰고 대학을 가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선생님의 황금 인맥을 섭외해 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EBS 입시정보 대표 강사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대학교 때 동기인데 지금 현재 EBS에서 입시 1타 강사. 아닙니다. 엔타 강사입니다. 절대 엔타라고. 1타 아닙니다. 엔타 강사. 네. 내가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나 입시 약간 너무 미쳐네. 입시도 너무 많이 바뀌고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막막한 순간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네. 조태구알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입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좀 확인해봐야 되는 이런 게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마다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기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8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기본사항이랄 게 뭐야? 그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은 주로 이제 수시, 정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일정 아. 그리고 이전의 대입과 달리 좀 많이 바뀐 부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작년에 발표된 기본 사항에는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죠. 어떤 거? 학교 폭력을 이제 저지르게 되면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또는 뭐 정시 전형까지 막론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 네. 그 수준 자체가 그냥 단순히 감점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뭐 합부를 가를 정도의 어떤 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겠죠. 네, 그치. 맞습니다. 난 정말 인성교육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쵸.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고1인데 네가 고3에 입시를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이런 그쵸. 것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맞습니다. 것들이 발표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항상 8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그 8월 말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되게 뭐 복잡하거나 전문적이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정부터 시작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 정도만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됩니다. 어디서 확인해? 대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뭐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얘들 학생 다 알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대학 전체의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시행 계획이에요. 시행 계획은 매해 4월 말에 발표되거든요.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시행 계획을 보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왜냐 시행 계획이 발표되는 4월 말부터 어찌 보면 진짜 입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대기업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확인하는 근데 거? 차이점이 뭐냐? 기본 사항은 대기업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안내를 하지만 이 시행 계획은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습니다. 땡땡 대학 시행 계획이라고 검색하시면 최근의 시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6 대입 시행 계획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나의 입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생각보다 이 기초적인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저기 입시 정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맞아.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의 시행 계획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이 있다면 그 A 대학의 교과 전형이다, 종합 전형이다. 그 전형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전형 요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또는 뭐 과목은 뭘 반영하는지 등등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합 전형이라면은 서류를 얼마 반영하는지 면접을 보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고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모집 단위라면 거기에 대한 모집 인원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계획은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시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끄면서 바로 그냥 검색창으로 넘어가서 맞아요. 검색해보면 될 것 같고 로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막 찾아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신에 반영하는데 뭐 이거만 반영하네? 그러면 난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정시 전형을 내가 도전하는 친구라면 나 이제 뭐 내신 안 할래 비교과 활동 안 챙길래 이런 생각도 하는 친구가 많은데 제가 사실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내신 성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능 성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민정쌤 같은 경우도 현장에 소위 현역이라 불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겠지만 N수생들 많잖아요. 많죠. 저도 N수생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래도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는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그래야 가능성을 나중에 또 엿볼 수 있는 거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수능을 하겠다. 소위 정시로.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학교 생활은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시행 계획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우리 애들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A 대학인데 A 대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은 보는데 이 과목은 안 보니까 약간 내신을 준비할 때도 그러면 보는 과목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과목만 열심히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지 결국에 내가 쓰는 대학은 그 대학이 아닌 다른 학교를 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이걸 더 많이 반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더 열심히 한다는 거지 다른 걸 안 한다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로 확인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아, 어쨌든. 정확하십니다. 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갈게요. 진짜 중요한 고3은 뭐로? 네, 그렇습니다. 아마 방금- 확인 안 한 친구 맞아요. 되게 많을 텐데 아직. 맞아요. 그 시행 계획에는 사실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 시행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3학년이 됐을 때 5월 말과 8월 말에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이 발표가 돼요. 아 5월 말에 그럼 수시 요강이 그렇죠. 발표되고 8월 말에 정시 요강이 발표. 그때 딱 발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도 실제로 지금 8월 말이 되지 않았지만 정시 요강을 발표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시행 계획을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학 또는 전형 학과에 대한 준비를 해오시다가 실제로 최종 확정판인 요강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그럼 궁금한 게 시행 계획에서 약간 그 실제 요강으로 넘어갔을 때 바뀌는 부분들이 좀 막 꽤 있어요?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대 증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시행 계획에는 없었던 어쩔 수 내용이죠. 없죠. 그다음에 뭐 간호학과 증원이라든지 또는 첨단학과 증원 등의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큰 틀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알아놓으면 그때도 되게 좋겠네? 나중에 정시 원서 쓸 때에도? 정시 원서 쓸 때도 좋죠. 정시 원서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왔을 텐데 8월 말에 요강을 보고 9월 초에 요강을 보고 그때 정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 전부터 그치. 준비했을 그치, 테니까. 그래서 시행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학이 이런 전형 요소들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 또 이런 요소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얘기했을 때 정시에 대한 내용들도 시행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 아무래도 정시 준비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요. 1학년 때 이제 기본사항, 2학년 때 시행 계획, 그리고 3학년 때 수시, 정시, 요강 이런 등등을 이런 얘기만 듣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대학 입학처에 가서 내 손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민정쌤만 믿으시면 안 돼요. 민정쌤은 국어를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실제로 이제 학생수, 학급수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는 사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입의 입결이나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처라든지 또는 대입정 포털이라는 어디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대입 정보 포털. 네, 맞아요. 어디가라고. 어디가? 네, 애들은 다 압니다. 정말? 네. 나만 몰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어떤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도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지만 거칠게나마 자신의 어떤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거칠게? 네, 나도 좀 마음에 드네. 네, 좋습니다. 학생수와 학급수. 네.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한 40만 초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때는 몇 명이었지? 소위 N생 포함해서 90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면 애들이 나한테 혹시 6.25 때 학교 다니냐고. 거의 2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능 본 학생이 45만이었거든요. 자기들의 학생 수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뭐 선호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선호하는 대학들.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규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위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뭐냐? 바로 학생수예요. 여러분들의 학생수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사실은 이제 학급수예요. 근데 왜 학급수가 필요한 거죠? 지금 고등학생이 몇 학급이나 될까요? 되게 많아. 되게 많죠. 숫자는 묻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동기생 숫자가 45만 전후가 될 거예요. 근데 학급수가 18,000반 정도 됩니다. 이 18,000반이라는 거는 일반고, 특목고, 뭐 특성화고 뭐 전부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런 거친 분류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그게 뭐냐? 이제부터 퀴즈를 하나씩 또 숫자지만 한번 내볼게요. 서울의 4년제 대학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 27개. 조금 더 올려봅시다. 32개? 훨씬 더 올려야 돼.
진짜? 45개? 가톨릭대 경기대에 캠퍼스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44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는 대학 규모는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이 되겠죠. 수도권 대학도 이제 70개가 넘게 되는데 나와 실제로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걸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저는 수능을 접수한 숫자, 응시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지금 실제로 수능을 접수한 숫자가 한 50만 돼요. 접수를 하고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통 11% 전후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선생님 아시잖아요. 합격해서? 그렇죠. 좀 안 좋은 케이스는 뭐가 있냐? 내년에 준비하겠다. 아,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고. 긴 여정을 떠난 너무 친구들. 슬픈. 수험표 할인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치, 그래서 그치. 보통 한 11% 전후가 수능을 안 보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전체 학생 숫자가 얼마가 되냐,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동기생 숫자 기억나시죠? 대략적으로 45만 전후. 45만. 그리고 수능을 보는 학생도 45만 전후.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근데 수도권 전체 학생 숫자가 얼마냐? 얼마일까요? 숫자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13만 전후가 돼요. 아까 몇 반이라 그랬죠? 18만. 18,000번. 네. 민영생 9번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숫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호대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뭐 굳이 대학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선호대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11개 한번 떠올려 봅시다. 11개의 대학은 얼마나 될까? 11개의 대학이 지금 4만밖에 안 돼요. 올해 기준으로. 그럼 15개 대학 얼마냐? 5만이에요. 지금 제가 되게 거칠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개 대학 4만, 15개 대학 5만. 그럼 아이들이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18,000반이면 도대체 11개 대학 4만 가려면 반에서 몇 등? 11개 대학이 4만이라고 했잖아요. 3등. 반에서 2, 3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대학이 5만이에요. 반에서 3등은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실제로 이게 되게 거친 분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반에서 한 2등은 해야 11개 대학을 쓸 수 있다. 합격이라기보다는 15개 대학은 5만이 조금 넘으니까 3등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지금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반장 수는 몇 명? 18,000. 그렇습니다. 네. 부반장은요? 총무, 봉사, 공보, 문해, 난리 체육부장은 났네. 난리 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서도 임원과 관련된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치.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어찌 보면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착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어떤 시사점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18,000반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흔히 얘기하는 선호대학들과 거점 국립대, 그다음 교대까지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18만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18,000반, 아 내가 알고 있는 대학,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다 모았더니 대략적으로 한 18만 가까이가 되죠. 왜냐? 17만 5천이라는 숫자를 제가 보여드리지만 여기에 소위 이스트 대학들, 과비원, 그 다음에 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라든지 이런 특수목적 대학들까지 합치고 보면 거의 한 18만 가까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전형이 이제 핵심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